안녕하세요. 맥케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님, 품목가 초읽기 관련되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가 흐름은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89% 강세 흐름이고요. 이 다우라든지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0.51, 0.71% 강세입니다. 러셀 2000 중소형 중심의 지수 같은 경우에도 0.80%.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의 어떤 강세는 좀 예상됩니다만 지금 주간 단위로는 지금 이제 좀 마이너스권이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좀 흐름이 좀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 지표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번 주는 이제 리테일 지표, 뭐 생산자 물가 지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이제 사뭇 좀 다른 어떤 흐름들로 지수 영향들이 있는데요. 이 리테일 이제 어닝 관련되는 부분들이 좋아지게 되면 오히려 12월 달에 이제 FOMC에서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는 좀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11월 말과 12월 연말까지의 이 소비 시즌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단에도 영향을 좀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12월 중순에 금리 결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연준 이사라든지 지역연은 총재들이 여전히 이 하이한 부분들 12월 달에 50bp를 하더라도 다음번 FOMC에서 여전히 50bp를 더해서 이 최종 터미널제의 금리 관련되는 부분은 이 고점에서 상당 기간 옆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50bp를 이제 올리면 이 피크 팔러시 그러니까 고점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아마도 이거보다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어떤 이 연준의 어떤 그 피크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야기들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또 1350원 부근으로 좀 꿈틀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꼬이 있는 모습들을 보이죠. 수급이 꼬인다는 말은 이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들어왔다 나왔다 일괄성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어떤 변동성을 이제 말씀을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인은 거래소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죠.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매수를 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거래소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도 좀 이제 혼조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등락으로 보면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보다는 훨씬 좀 많은 어떤 흐름이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정도 이런 어떤 흐름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여서 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장이 이제 금요일날 지수 흐름이 좀 이렇게 봐야겠다. 지수를 한번 좀 더 살펴봐 드리면 이 코스닥은 이제 화요일까지 강한 그리고 이제 750선 부근까지 이제 갔다가 3일 연속 이제 주 후반에 좀 조정을 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99 그러니까 거의 2500선 부근까지 갔다가 2450 정도 부근으로 일주일 가량은 옆으로 이제 플랫형 조정을 하면서 추세가 이번 주에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제 끄트머리 이제 오늘 조금 하락 추세로 살짝 이제 도는 어떤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HLB 관련 종목의 어떤 차트를 먼저 보면 여전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이 36,200원이라고 하는 어떤 가격 자체가 이 박스권 하단에 이 4만원과 34,000원 박스권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단 부분도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또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달 말에 있을
최종적인 유증 관련되는 확정 발행가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이제 신주인수권 관련되는 부분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공매도하고 차익 거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발행가의 한 30%에서 60%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근데 HLB 관련해서 이 워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부터 사실 이제 한 30% 정도 내외의 가격권에 있다가 그대로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6,000원대, 오늘도 장중에 이제 6,240원, 고가가 6,880원, 그리고 종가가 이제 6,410원 정도에 끝났거든요. 이 거래는 이제 처음에 첫날에 거래가 제일 많았고 어제보다 오늘 좀 줄면서 계속 이제 처음보다는 3일 연속 거래량은 좀 줍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공매도하고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이 신주의수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낮추고, 그 다음에 장중에는 보시게 되면 현물도 이제 조금 이제 누르는 모습들을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22.64%로 여전히 이제 11월 달 들어가지고는요, 이 부분들이 계속 이제 좀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압박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 이후에 이제 부담을 주면서 주가가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 어지간한 재료로 지금 상승을 제대로 못하는 이 9월 달 이후에 가격 하락 이후에 옆으로 플랫형 조정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나타내는 ADX 지표 자체는 계속 이제 플랫형 조정으로 큰 또 이제 하락을 이제 9월달 그 에스모 이후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제 그 당시에 3일 연속으로 이렇게 57,000원대 부근에서 이 4만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아주 좁은 어떤 이제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이렇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이 좀 수렴하는 역삼각형 형태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곡점 부분에서 이제 방향을 분명히 이제 조만간 할 건데, 아직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계속 이제 눌려주면서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 달 이후에 한 번도 지금 이제 21선 부근에서 이 저항대를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돌파를 했다가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만 지금 있는 모습이죠. 시간에도 100원 빠져서 36,100원 정도였고, 이런 수급상의 압박들이 계속 이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기사를 보게 되면 특별한 기사라기보다 어제 나왔던 이 프리앤데이 관련된 회의록 관련되는 부분 접수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오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다음 달에는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부분, 내년도 1월, 2월, 3월 이내에 항서제약과 더불어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NDA 제출 예정이거든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이에 뭐 빠르면 2024년도 하반기, 2023년도 하반기, 늦어도 2024년도 상반기 이내에 두 개가 신청이 된다면 퍼스트 인 클래스와 베스트 인 클래스의 승인 여부가 가장 이제 장기적으로 이 주가에 어떤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그 중간에 지금 이제 유증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찍어 누르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뭔가 좀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이 프리앤데이 관련되는 뭐 미팅이라든지 회의로,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뮤노미 관련되는 부분,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난달에 이제 혁신치료제 신청을 해서 요것도 이제 60일 이내에 이 지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요것도 이제 뭐 12월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저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가 탑라인이라도 좀 발표가 되었으면
주가의 어떤 이제 부양에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었을 건데 이것도 좀 연기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중에 관련되는 이제 부담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주이스권 관련되는 부분과 공매도와의 이 차익거래 관련되는 부분의 장중 어떤 눌림도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이제 좀 반등이 나왔을 때도 좀 따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좀 이제 시장이 또 주춤할 때는 그대로 또 주춤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좀 이런 흐름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5월달 이후에 이런 흐름, 또 9월달 이후에 이 흐름이라면 거의 지금 한 3번, 4번이 동일한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박스권 하단이 될 수 있는 34,000원 이 부분에서 어떤 가격으로 보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로는 하단 밑단에 있는 부분이고요. 올 초에는 항상 이제 하단 부분에 내려갔을 때 이 부분들을 이제 뭐 깨지 않고 바로바로 좀 들어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는 이렇게 빠지더라도 뭐 3일 이내에 다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이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심하게 이제 훼손을 하지 않았던 어떤 올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도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 이제 34,000원대까지 어떤 가격까지도 이 가격상의 어떤 흐름들을 지지받으면서 들어올리는 사실 좀 이렇게 계속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본래 어떤 가격을 유지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이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장기화됐을 때 이제 어떤 보유자의 어떤 필요도는 계속 이제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다음 주에는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이 흐름들이 나오는 거가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수급으로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뭐 프로그램 쪽이라는 이쪽에 좀 매도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흐름들이 이제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신주인수권 분위기를 본다면 그렇게 썩 이제 우호적이지 않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를 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기사가 하나 더 나왔던 게 이 그 사모펀드 관련되는 옵티머스 펀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라임이라든지 라임은 이제 뭐 본래 하다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조금 이제 사실 좀 사기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공기관 관련 채권에 투자하면서 그 당시 이제 저금리 상태에서 뭐 금리를 이제 학생금리보다 좀 더 준다 해가지고 많은 어떤 기관이라든지 자금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좀 뭐 투자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300억 정도 규모의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청구를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다가 지금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향후에 뭐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금감원이 하이투자증권 관련해서 펀드 불안전 판매 관련되는 현장을 검사한다 이런 어떤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향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이 300억이면 작은 게 아니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